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글로벌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외신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세 가지 기사 정리해 볼 텐데요. 특히 오늘은 최근 시장의 주도 섹터죠. 반도체 위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첫 번째 기사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대만 강진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대만 강진으로 TSMC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나온 속보에 따르면 이 설비 80% 이상이 복구가 됐다고 하고요. 다만 일부 라인은 이 재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대만에 25년 만에 규모 7.2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 전역에 피해가 발생했었고요. 여러 인명피해와 더불어서 재산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요, 여진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올 수 있다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것, 결국에는 경제와 관련된 상황 어떻게 체크해 봐야 되냐인데요. 대만 하면은 대만을 대표하는 기업이 있죠. 바로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입니다. TSMC는 대만에서도 여러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TSMC가 얼마나 흔들리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면서 여기에 쓰이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 TSMC의 위기설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피해를 입었던 TSMC 공장의 80% 정도는 회복이 되었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다만 100%까지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번 지진의 여파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는요, TSMC의 고객이라고 볼 수 있죠. 반도체 설계를 맡긴 애플이나 엔비디아, 퀄컴과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공급망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를 받쳐주고 그리고 이를 부응하기 위해서는 TSMC가 확실하게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난 코로나 때도 중국의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에 반도체 쇼티지 이슈가 있었었죠. 이번에도 만약에 대만에서 이러한 상황이 시작이 되어서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친다면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가 한 개 기업, 한 개 국가에 국한돼 버린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또 하나 보는 관전 포인트는요. 현재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동아시아에 편중되어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의 분위기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텔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하면서요. 미국 현지에서 반도체 수탁 생산을 계속해서 해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해왔었는데요. 이번에 TSMC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 지진 이슈가 과연 이러한 분위기에도 힘을 실어줄지 또 같이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 대만 강진에 따른 이 TSMC 생산 우려와 관련된 내용들 짚어봤고요. 그럼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기사는요, 역시나 반도체 관련 소식입니다. 자,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참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미국이 우리나라도 중국 반도체 규제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요구 사항들 어떤 내용들 좀 있을까요?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가장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현재 대한민국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앞다퉈서 이 한국에게 입장을 표명하라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현지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한국에 6월까지는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임하라라는 암묵적 요구가 물밑 작업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미국의 입장은 아니고요. 현지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은요. 일종의 압박을 간접적으로 한국에 가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6월 이탈리아에서 G7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요, 이러한 정상회담 직전에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들이 중국을 규제하는 데 동참하기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본과 네덜란드와 같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반도체 장비 기술보다는요, 생산 기술이 훨씬 뛰어난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데 동참해라는 압박이 좀 덜했었다라고 분석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한국까지도 이 중국을 압박하는데 동참해달라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상황, 어찌 보면 한국에선 부담스러울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요, 한국은 현재 중국에서 많은 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죠. 뿐만 아니라 이미 중국 현지에 공장을 많이 지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에 동참해달라라는 미국의 요구는 어찌 보면 한국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에게 또 다른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직접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에게 결단을 촉구했다라는 것인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날 이러한 뉴스 보도가 나오자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한국이 올바른 판단과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위해서 여러 주변국들을 희생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라면서 한국과 중국을 함께 묶어서 비판했습니다. 결국에 중국은 한국이 자주적인 판단을 내려라는 것인데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미국도 이룰 수 없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라는 점, 과연 어떠한 결정을 해서 이 사이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래가 어찌 보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좀 난처한 상황에 좀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번 결정이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다고 하니까요. 향후 내용 계속해서 잘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는요, 간밤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 관련 소식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재차 신중론을 펼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더 멀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들 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제롬 파월 말 한마디면요, 전 세계 경제 지표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제롬 파월이 한마디 할 때마다 이는 현지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도화되고요. 주식시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 경제의 분위기가 정말 오리무중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이어서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 대표적으로 고용 지표나 GDP 등의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견고하게 버티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적극적인 통화 정책으로 개입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결국에 인플레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도 풀이되고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롬 파월의 입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이 3일날 스탠포드대에서 포럼에 참석해서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메시지가 나온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직접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최근 2개월간 예상을 웃돈 물가 지표가 일시적으로 튀어오른 요철인지 그거 이상의 의미인지를 파악하는 데는 조금 이른 시간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즉 최근의 경제 지표들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요.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경제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데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것을 일시적인 상황으로 봐야 될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봐야 된다라는 뜻을 내포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이었던 2%까지 떨어질지 그것이 유지될 때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자신감을 조금 더 갖기 전까지는 페드는 쉽게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했던 기존의 신중론을 거듭 강조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지표들, 이러한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저희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지표들, 바로 유가라든지 여러 금과 같은 현물 지표, 그리고 선물 지표들의 지표들도 현재 굉장히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이후로 더 올라가 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계속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강화될 경우에는 이 제롬 파월이 강조하고 있는 2%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지켜내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 금리 측면 그리고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은 현재까지 견고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진전을 비춰봤을 때 정책 결정, 결국엔 통화 결정이겠죠.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데 도움을 줄 추가적인 지표를 기다려봐야 될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지표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경제 지표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지 언제쯤 그가 확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라팔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이죠. 이 사람은 시장에 나와서 대중에 나와서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한 차례 그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과격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즉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와 달리 연은의 입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정말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몇 번이나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불투명성을 강화했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기사로는요, 간밤 있었던 파월 의장의 연설과 함께 금리 전망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